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그래서 요 한 문제지만 완벽히 알아두셔야 돼요. 왜? 문제 난이도에선 가장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방금 푼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개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예, 3번 나와 있죠? 자, 요 3번에다가 상반 방정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반 방정식이란 뭐냐? 자, 여기에 필기를 할 거예요. 자,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자,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을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반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요.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예요. 방정식을 통째로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누는 순간 얘는 위에 보이는 역수방정식, 역수관계식이라고 써야겠구나. 역수관계식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역수관계식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우리 여기 식 하나 볼게요. 방정식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가운데 항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양쪽의 개수가 모두 1, 1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는 이처럼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는다?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상반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항상 가운데 항의 차수인 뭐? x로 양변을 나눠버리셔야 돼요. x로 양변을 나눴더니 이렇게 바뀝니다. 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1은 0. 이 식 가만히 보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라는 식으로 바뀌어버리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역수관계식이라고 부른다예요. 그래서 이 역수관계식 문제를 조금 더 꼬아서 낼 때 쓰는 스킬, 요런 식을 노골적으로 주지 않고 상반 방정식으로 문제를 던져주는 경우가 있다예요. 자, 그리고 요 문제 한에서만큼은 여기 개수가 대칭이라고 나와 있죠? 네모 박스 치고 위로 화살표 빼서 부호는 달라도 된다. 부호는 달라도 된다. 부호는 달라도 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한쪽은 1이고 한쪽은 마이너스 1이에요. 부호가 다르죠? 근데 괜찮다요. 왜? 요 녀석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누면 x-3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이어서 x-x분의 1은 3이라는 식으로 주어진 건데 역수관계식 문제는 이런 패턴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원래 순수한 상반 방정식 문제는요.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역수관계식과 관련된 문제 안에서만큼은 부호가 달라도 된다예요. 자, 그럼 밑에 여백 있죠? 자, 선생님이 고등 수준의 어려운 3단계 그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여러분이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일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요 정도 문제만 자유자재로 풀면 예, 위에 있는 3단계처럼 푸셔야 돼요. 예, 요 파트는 게임 끝입니다.
답은 풀마 8 루트 5가 정답입니다. 자, 15초에 같이 갈게요. 마무리 지으세요. 예,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딱 보는 순간 역수관계식 문제인데 딱 보는 순간 상반방정식이 나왔네. 자, 등식의 양변을 몇으로 나눈다? 가운데 항의 차수인 x로 나눈다. 그래서 x-3 플러스 x분의 1은 0이라는 식이 나와서 즉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라는 식이 주어졌어요. 그 후에 여러분은 뭘 하냐?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보는 거예요. 와, 여기에 있는 식 주면서 여기에 있는 식 구하라네. 몇 단계 거쳐간다? 3단계 거쳐야 되는구나. 좋았어. 1단계 뭐부터 구해야 돼요? 시작!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부터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양변 제곱.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는 9. 그래서 얘 몇 나옵니까? 7. 이렇게 1단계 끝났어요. 자, 이제 2단계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표는 뭐야? 시작! x-x분의 1 구해야 되죠. 자, 안타깝지만 얘는 제곱해서 얘하고 맞춰보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뜬금없이 얘를 제곱할 겁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이렇게 나왔는데 와, 얘 7이었으니까 7 빼기 2는 5가 나왔네. 맞습니까? 예. 중간에 시간 한번 적어줘야 되겠구나. 예. x-x분의 1을 제곱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나왔는데 얘가 7이므로 얘는 5가 된다. 그러므로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 어떤 수가 뭐가 된다는 얘기다? 풀마 루트 5가 된다는 얘기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3단계에 들어갑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식은 뭐다? 시작!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인데 인수분해 합니다. x-x분의 1에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다. 나 얘 뭔지 아는데 뿔마 루트 5.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은 7이니까 여기에다 1 더해주면 몇이 됩니까? 8. 그래서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8 루트 5다. 이렇게 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하니까 훨씬 쉽죠? 네,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이제 아주 힘들게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자, 1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 그랬죠?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솔루션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를 반반 나눠가지고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10권의 시중교재가 있으면 9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요. 그래, 나눠야지. 와, 얘 내림차순으로 꼭 써줘야지. 큰 차수부터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보기만 하세요. 필기하지 말고. 보고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보지 않고 플러스 3x 이렇게 적어주고 나서 얘 역시 내리차순으로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누지. 예, 플러스 1로 나누지 라고 써요. 자, 그리고 나서요. 항상 얘는 앞자리를 맞추는 겁니다. 2x의 제곱이 6x의 세제곱이 되려면 요 위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되겠어? 얘에다 얘 곱해서 얘 만들 거예요. 몇? 3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부 다 곱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6x의 세제곱이 되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9x의 제곱이 되고 얘랑 곱하면 플러스 3x가 되는데 나눗셈은 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빼주면 사라지고 여기서 빼주면 사라지고 여기서 빼주면 얘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4x의 제곱이 될 거예요. 또 맞춰봅니다. 얘가 되려면 뒤에 뭐만 곱해주면 되겠어?
2. 그래서 플러스 2 써주면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써주고 빼줍니다. 빼주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6x 마이너스 2라고 나오죠? 자, 이때 몫이 뭐다? 3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뭐다? 6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 녀석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수학 선생님들 혹은 시중 교재는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10권의 시중 교재 중에서 한 권 정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풀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맨 위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화살표 빼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개수입니다. 개수만 써서 나눗셈을 하는데 없는 항은 반드시 0을 쓴다는 것에 주의한다. 없는 항은 반드시 0을 쓴다는 것에 주의한다예요. 얘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만 훨씬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개수만 써서 풉니다. 3차, 2차, 1차. 상수항이 없네? 0. 반드시 0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빠진 항은 0을 쓴다는 것에 주의한다. 역시 씁니다. 2, 마이너스 3, 1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죠. 자, 이 녀석은요, 앞자리를 맞췄다면 얘는 어떻게 맞추냐면 와, 얘가 세 자리야. 그럼 얘도 세 자리야. 세 자리 끝을 맞춰서 여기에 첫 번째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에다가 몇을 곱해야 6이 되겠어? 3. 그러면 2, 3은 6.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곱하면 3. 빼줍니다. 그러면 4, 0, 0. 다시 세 자리 끝이니까 요 자리 맞추시면 되겠죠? 몇 넣으면 되겠습니까? 2, 4, 마이너스 6, 2. 빼줍니다. 그러면 6,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은요, 내가 지금 차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생략했는데 요 끝이 중요한 게 끝까지 딱 오면 끝나거든요. 요 뒤에서부터 상수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상수고 얘는 1차니까 몫이 몇이 되겠다? 3x 플러스 2가 되겠다. 상수 1차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나머지는 6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선생님이 왜 얘를 좋아하는지 알겠지? 이유는 연필심이 조금 들어요. 그 얘기는 훨씬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솔루션 모두 다 알아두셔야 되지만 보통 문제를 빨리 풀고자 할 때는 요 뒤에 있는 방법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하세요. 둘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필기는 가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앞에 있는 솔루션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 다 생각이 안 나면 보고 생각이 나면 되도록이면 그냥 풀어보십시오. 은솔양은 여기 오기 전에 이거 배웠었죠? 앞에 뒤에 어떻게 배웠어요? 앞에 것만 어떻게 배웠어요? 뒤에 걸로 배웠어요? 또 배우신 분 있어요? 고등수학 어느 걸로 배웠어요? 앞뒤? 앞에 걸로. 네.
그래서 앞에 걸로 훈련이 된 분들은 앞에 것도 당연히 알 테니까 뒤에 걸 좀 익혀두세요. 훨씬 빨라요. 되겠죠? 그리고 훨씬 어때요? 필기할 게 적잖아. 훨씬 깔끔하게 계산이 내려온다라는 장점이 있어. 오, 주면 안 되지. 자, 지금부터 우리요 이제 검산식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옛날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야, 32를 5로 나눠봐. 그러면 5, 6에 30. 오, 나머지 2네 라고 나왔을 때 이 녀석 가지고 검산식이라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있죠? 초등학교 때 어떻게 만듭니까? 32는 5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2야 라고 했을 때 좌변과 우변은 식이 항상 같다.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그런 식을 만들 수 있어요. A는 BQ 플러스 R. Q는 보통 몫의 자리고요. R은 보통 나머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식을 쓸 수 있겠어요? 시작!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3x라는 식을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3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6x 마이너스 2야 라고 위에 나눗셈을 보고 우리는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됐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또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이요 선생님이 위에서 가르쳤던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 있지?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요 문제의 특징은 뭐냐? 요거 밑줄 두 개 친 거 P, 얘는 8이 아니고 Q예요. 자,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나눗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갈 겁니다. 풀어보세요. 몫과 나머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로 푸세요. 예,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잖아? 예. 연필 드려요? 네. 연필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잘했어요. 잘했다고요. 풀이 봤어요, 선생님. 자. 자. 내려오면서 이거 이상한데? 뭐지?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개념 거기까지 이상한데? 뭐지? 뭐가 문제지? 라는 학생들 개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당식끼리의 나눗셈에서 같은 줄에서 나오는 것은 한 개로 보며 반드시 괄호를 친다. 같은 줄에서 나오는 것은 한 개로 보며 반드시 괄호를 친다 라고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줄에서 나오는 것은 한 개로 보며 반드시 괄호를 친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3차식이네. 3차, 2차 없으니까 0 써주고 1차는 P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8이네요. 또 이랬더니 선생님이 지금 항상 얘를 읽을 때 X의 세제곱 이렇게 읽지 않고 어떻게 읽는다?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읽죠? 이렇게 읽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빠진 항에 0을 써주는데 얘를 x의 세제곱 플러스 px 이렇게 읽어버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8 가끔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읽는다? 3차, 2차, 1차 상수. 근데 또 이렇게 읽으랬더니 이런 사람 본 적 있다? 3차, 2차, 1차 나 뭐하고 있지? 뭐 이런 친구도 사실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선생님이 하는 이런 행위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니까 좀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얘를 나눌 거예요. 2차, 1차 상수가 보이네요. 쭉 써주면 되겠네. 1, 4, Q 이렇게 써졌습니다.
자, 이렇게 쓸 때는 항상 세 자리 요 끝에 자리부터 채운다라고 했죠. 뭐 들어간다? 1, 4, Q 들어갑니다. 빼주셔야겠죠. 빼면 마이너스 4 나오고요. 같은 줄에서 나오는 건 한 개로 봐야 되는데 와, 이게 알파벳이라 계산이 안 되면 가로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8 왔습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는 뭘 넣으면 되겠다? 숫자 마이너스 4가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Q 이렇게 들어가서 또 빼줍니다. 그러면 같은 줄에서 나오는 것은 한 개로 보며 가로를 쳐야 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8 플러스 4Q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몫을 쓸 때는 상수 1차, 즉 x-4 상수 1차, 그러므로 가로 열고 p-q 플러스 16의 x 더하기 마이너스 8 플러스 4q 혹은 4q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밑에 검산식 여러분이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검산식 채워 넣으세요. 모두 다 이렇게 잘 채우셨습니까? 네. 이로써 1단원이 끝났어요. 여러분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01 다항식의 연산 문제집을 모두 풀어서 제출하셔야 돼요. 전부 다 푸셔야 돼요. 예, 모르는 문제는 답지를 꼼꼼히 뺏겨보고 그래도 모르면 별표를 쳐서라도 전부 다 풀려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자.